네, 그러면 오늘은 슬라이드 5번부터 6번까지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5번은 차트 슬라이드죠. 100점의 점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볼게요. 네,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자, 먼저 5번 슬라이드의 제목부터 쓰겠습니다. 왼쪽에 5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 제목에다가 써주시면 되죠. 세계 디지털 헬스 산업 전망 써주시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여기 5번 차트에서도 이 텍스트 상자 안에 있는 차트 삽입을 해서 바로 들어가죠. 문제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묶은 세로 막대형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각 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작성하시면 되죠. 작성하실 때는 출력 형태의 표 형태로 되어져 있는 얘를 데이터표라고 하죠. 예. 이 데이터표 부분을 여기다가 작성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칸은 비어져 있으니까 전체부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전체 모바일 헬스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죠. 방향키로 하시거나 뭐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거나 편하신 방법으로 이동을 해서 데이터를 쓰시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범위도 늘어납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범위가 잡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동으로 이 범위를 차트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네. 자, 그래서 소수점 자릿수까지 정확하게 해주고, 자, 이거는 숫자니까 얼른 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이렇게 안 보이는 건 위에서 이렇게 늘리면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4번, 5번의 이 머리끝 숫자 자체에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삭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삭제가 됐고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거 이거죠. 이 X축, 항목축에 있는 이 데이터들과 우리가 작성한 이 항목축의 이름을 확인하면 바뀌었죠. 이 전체 모바일 헬스 얘가 X축 항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 확인하시고 나서 위에 행렬 전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제가 이제 미리 작성을 해놨거든요. 제가 일단 복사해가지고 먼저 하겠습니다. 제목까지 좀 써놨어요. 시간 관계상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렬 전환까지 하신 후에 제목에다가 클릭하셔서 작성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행렬 전환하고 나서 제목 쓰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이거부터 해볼 거예요. 자, 글꼴은 도듬 16 외곽선 이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테두리를 한번 딱 눌러서 위쪽에 차트 종류 클릭하셔서 위쪽에서 도듬 엔터 치시고요. 16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외곽선이라는 것은 이 차트의 외곽선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맨 끝에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를 실선으로 주시면 됩니다. 기본은 검정색으로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설명에 대한 세부 조건을 들어가면 되는데요. 차트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은 제가 클릭해서 그냥 바로 쓴 거고요. 자, 궁서 24 굵게 채우기 흰색 그림자까지가 차트 제목입니다. 자,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면 차트 제목 서식으로 바뀌죠. 우리가 방금 전에 차트 영역 서식을 눌러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서식창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으로 바뀝니다. 이거 활용할 거고요. 일단 궁서 24 굵게부터 할까요? 홈에 가셔서 궁서 엔터 24 엔터 굵게 이렇게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테두리 자 채우기 단색에서 흰색으로 채워주고요. 테두리는 실선을 기본 검정색으로 해주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했어요. 그럼 위쪽에 효과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그림자 누르셔가지고 붓의 오른쪽, 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이름이 똑같이 나오죠? 클릭. 벌써 제목 됐습니다. 이번에는 차트 영역 해볼까요? 차트 영역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이름이 차트 영역이라고 뜹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고요. 위쪽에 페인트 통에 채우기에 단색을 노란색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림 영역, 그럼 그림 영역을 한번 누르고 또 역시 단색을 흰색으로 이번에는 채워주시면 되죠. 됐습니다. 다음 데이터 서식이 2017 계열의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살짝 옆에 보면은 이렇게 꺾은선형으로 바뀌었고 오른쪽에 보조축도 생겼습니다. 이걸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2017 이 막대는 주황색 막대죠. 그래서 주황색 막대 아무거나 하나 눌러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2017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고 보조축으로 해주세요 했으니까 체크. 그쵸? 꺾은 선형으로 바뀌었고 보조축이 생성이 됐습니다. 확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자, 각 표시를 하는데요. 전체의 2020 계열에만 하래요. 전체라는 이 막대에서 2020에서 이 막대를 한번 클릭 2020이 파란색 막대니까요. 한번 클릭하면 다 되니까 한 번 더 누르셔서 전체의 막대만 선택이 되게 하신 후에 오른쪽 마우스 레이블 추가하시면 위쪽에 들어갑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을 다 수행한 겁니다. 자, 아래쪽에 도형 삽입은 맨 마지막에 잊지 않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눈에 보이는 출력 형태대로 우리가 또 수정을 좀 해줘야 돼요. 자, 먼저 이거 잠깐 닫을게요. 자, 필요할 때 다시 열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이 눈금 선 있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우리는 있는데. 그러면 이 눈금 선 아무거나 한번 클릭하셔서 딜리트 하시면 지워지고요. 됐어요. 그 다음 여기 이 꺾은 선이 여기 표식이라고 하는 얘가 마름모로 바뀌었고 크기도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 표식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그럼 다 선택되잖아요. 다시 이 표식에서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페인트 통 누르셔서요. 표식 옵션을 누르셔서 기본 제공에서 형식의 모양을 마름모로 바꾸고 크기는 지정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 뭐 적당히 키우다 보면 이 정도 비슷하다의 값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13, 14 이 정도가 좀 봤을 때 비슷한 크기로 보입니다. 색상은 따로 안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 세로축에 이 주 단위 값이 바뀌었죠. 이 주 단위는 증가되는 값을 말하잖아요. 여기는 200씩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는 100씩 증가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보조 세로축을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축 옵션입니다. 막대 3개 있는 축 옵션을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축 옵션. 여기에서 주 단위, 증가되는 주 단위를 2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뀌었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잠깐 또 닫고 자, 여기 밑에 있는 이거를 제가 데이터표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우리도 위쪽에 디자인이라는 곳에 가셔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표, 범내 표지 포함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범내가 없습니다. 출력 형태 여기는 있어요. 그러면 클릭해서 딜리트 하시면 지워집니다. 그리고요, 바꿔야 될 게 좀 많죠. 이 출력 형태에 보면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걸 우리가 또 똑같이 바꿔줘야겠죠? 자, 먼저 세로축 클릭하셔서요. 자, 오른쪽 마우스 축 서식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채우기, 선, 실선을 클릭하시면 되죠. 검정색으로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혹시 안 나오면 검정으로 바꿔주세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표도 클릭하셔서 색깔을 실선으로 검정. 보조 세로축 클릭하셔서 실선을 검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일단 X도 하고. 자, 마지막으로 잊지 않고 1번의 세부 조건 도형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형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일단 미세효과 굴림 18포인트라는 조건이 있고요. 이 도형을 찾아볼게요. 네, 삽입의 도형, 홈의 도형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설명선에 가시면 똑같은 거 세 번째 있어요. 타원형 설명선이라고 클릭하셔서 자, 적당히 툴레 형태를 보고 그려주시고요. 이 노란색 점이 조절점입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당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성장률 엔터 18.8%까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적당히 크기 조절해 주시고 자, 홈에서 글꼴을 굴림 18포인트 하라고 했으니까 위쪽에서 굴림 다시 적용이 안 됐네요. 굴림 네, 됐습니다. 18포인트 이렇게 하고 조건엔 안 나왔지만 검정색이죠? 그러면 여기 글꼴색에서 검정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씨가 정 가운데에 있으니 가운데 정렬 그리고 중간 해주시면 정 가운데로 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효과 파란 강조 1 위쪽에 서식에 가시면요.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여기가 지금 미세효과의 자리죠. 약간 흐릿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 자, 똑같은 이름 클릭하면 됐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두 번째 설명하는 거라서 약간 좀 빠르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설명을 먼저 듣고 나신 후에 같이 보시면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6번을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장 한번 눌러주고요. 네, 6번 클릭하시고 6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6번은 도형 슬라이드였어요. 6번 역시 100점의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5번하고 6번은 점수가 높죠. 네, 슬라이드는 아래쪽에 도형과 같이 작성하시고요. 모든 도형과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굴림 18포인트로 적용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1번과 2번 그룹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에 대한 세부 조건은 작성하면서 또 확인할게요. 살짝 줄여서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성해야 되죠. 자, 먼저 6번 슬라이드에다가 제목을 먼저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제가 6번 하실 때는 슬라이드에서 오른쪽 눈금 및 안내선을 열어서 배치를 균일하게 해주시면 좋다고 했죠.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도형부터 해볼게요. 자, 도형에 가서 지금 모서리가 둥굽니다. 사각형에서 양쪽 모서리가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자, 적당히 그려주세요. 됐습니다.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신 후에 바꿔야 될 색깔은 막 색깔을 고르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시고요. 좀 연한 색으로 색깔, 윤곽선의 색깔은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배경은 늘 이게 같은 도형의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 복사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하나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서 복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일단 얘는 놔두고 왼쪽에 있는 1번의 그룹을 보니까 이 곡선이 오른쪽으로 회전이 됐죠. 그래서 이 도형을 다시 클릭해서 서식의 회전 있죠. 회전에 가셔서 좌우 대칭을 해주시면 똑같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배경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바로 1번 그룹부터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1번 그룹 끝내고 2번 그룹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에 있는 도형들부터 그려볼까요? 자, 도형에 가셔서 이 도형은 순서도에 가시면 있습니다. 이거예요. 순서도 저장 데이터입니다. 클릭, 드래그. 이렇게. 여기다 뭐 시스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글꼴 좀 이따 바꿀게요. 자, 바로 모바일 OS. 자, 도형에 가셔가지고 자, 이거 똑같은 모양 아래쪽 화살표 설명선 그려서 모바일 OS 써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도형 하겠습니다. 자, 얘는 사각형이죠? 자, 이겁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클릭. 이거 하시다 보면은 보여요. 이게 이제 여러 번 이제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이 도형 기본 도형에 있었지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사 도형 해볼게요.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블럭 화살표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인가요? 얘를 클릭. 갈매기형 수장 보셨죠? 클릭. 자, 적당히 그려주고 자, 여기에다가 통신사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적었어요. 지금 도형에 관련된 것들을 적었고요. 이렇게 해서 글꼴을 여기 Shift를 누르면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하기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자, 이 스마트 아트는 같이 글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도형을 일단 그리셨다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먼저 바꿔주셔도 됩니다. 굴림 18포인트. 자, 굴림 엔터 18포인트 맞지만 한 번 더 했고요. 글자의 색깔은 전체적으로 검정색이네요. 검정색으로 바꿨습니다. 됐죠? 네, 색깔 조금 이따 바꿀게요. 일단 글꼴을 스마트 아트랑 같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형 다 그리고 글꼴 먼저 바꿔준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마트 아트 해볼게요. 자, 스마트 아트는 삽입이라는 곳에 가시면은요, 스마트 아트라고 있죠? 자, 스마트 아트 클릭하셔서 이 모두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이 모양의 틀을 보고 우리가 찾는 거예요. 디자인을 보고. 얘는 목록형에 있더라고요. 목록형에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하시다 보면 보여요. 아, 이거 목록형에 이런 모양이 있었지? 자, 끝에 쪽에 있어요. 이름은 계층구조 목록형입니다. 클릭하고요. 확인을 눌러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일단 좀 크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필요해요. 한쪽은 필요 없어요. 그럼 필요 없는 쪽 클릭해서 딜리트. 이게 자동으로 칸이 넘어오니까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테두리 딱 눌러서 딜리트. 또 넘어왔죠. 이거 지울 거예요. 테두리 다시 딱 눌러서 딜리트. 지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가 추가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료기기, 바이오 센서. 일단은 큰 상태에서 하세요. 어차피 줄일 거긴 한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테두리 있죠? 이 글자 내려가도 일단 두세요. 크게 줄일 거니까. 테두리 딱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도형 추가, 뒤에 도형 추가를 하면 아래로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다가 모니터링 장비라고 쓰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아트에서 제가 크기를 줄이실 때 여기를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오른쪽에 있던 걸 지우다 보니까 이렇게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대각선에서 줄이시는 것보다 이런 경우에는 옆에 점에서 줄이면 이 공간이 줄어들면서 균일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는 테두리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홈에 가서 아까 글씨가 굴림 18포인트였어요. 여기 18포인트로 보이지만 더하기가 있다는 거는 뭔가 글씨가 커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굴림 18포인트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 해주고 줄여주고 늘려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여볼까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줄여도 얘가 자꾸 이렇게 글씨가 옆으로 안 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늘리시냐면 얘만 자꾸 늘리면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얘 테두리를 한번 눌러서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면서 밑에 거, 세 번째 거 하고 이거 세 개를 선택하신 후에 같이 오른쪽으로 늘려주면 같이 늘어나요. 그럼 훨씬 더 보기 좋게 늘어나죠. 자, 이렇게 늘리셨으면 테두리 딱 눌러서 적당히 크기 조절.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자, 조금 정비를 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얘도 좀 늘어났고요. 모양을 봤을 때 얘는 하나니까 그냥 늘리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 얘는 다시 한 번 더 Shift 키를 누르면서 여러 개 선택하고 늘려주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배치를 또 내려줘야겠죠? 그래서 이 6번 슬라이드를 하실 때는요. 도형의 배치가 한 번에 잘 안 돼요. 그래서 하시면서 조금씩 수정해야 되니까 네. 배치를 다시 해준다. 그 다음 이 첫 번째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여기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보면은 3차원 만화를 하래요. 둘 다 적용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첫 번째 스마트 아트, 두 번째 스마트 아트의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는 3차원 만화. 그러면 우리 스마트 아트 다 했으니까 테두리 딱 눌러서 위쪽에 디자인이라는 곳에 가시면요. 여기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단추를 누르면 3차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클릭하시면 돼요. 됐죠? 3차원 만화여서 제가 만화를 클릭한 겁니다. 3차원 만화, 3차원 만화.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스마트 아트 하겠습니다. 얘죠. 뭔가 이렇게 포인트로 뭔가 다른데? 뭔가 디자인적으로 다른데 하면 대부분 스마트 아트거든요. 스마트 아트 2개 나온다고 했죠? 자, 얘는 어디에 있냐면 프로세스형에 있습니다. 기본 프로세스형입니다. 네, 확인하시고요. 먼저 데이터를 써볼까요? 통신망 옆에 클릭해서 솔루션 옆에 클릭해서 스마트 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테두리를 딱 눌러서 일단 우리가 글꼴은 바꿔줘야 돼. 그럼 중요한 거 테두리를 누르셔서 하시는 거예요. 자, 크기 조절하실 때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여백이 있어요. 스마트 아트 안에. 그러면 위에서 혹은 아래서 이런 식으로 대각선 말고 그 여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향을 줄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줄인 다음에 제가 이제 대각선을 한 거예요. 그러면 딱 이쁘게 줄여져요. 처음부터 대각선 해버리면요. 뭔가 되게 스마트하다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 하시다 보면 조금 이것도 익숙해지실 거니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더 줄일까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역시 Shift 키를 눌러서 3개를 선택하고 살짝 늘려도 돼요. 요렇게. 아이고 너무 늘렸네요. 요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조절을 하면서 맞춰 주셔야겠죠? 네. 그래서 살짝 줄일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줄이실 때는 Shift 키를 3개를 다 눌러서 선택하시고 늘리거나 줄이거나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부 조건으로 들어가서 자, 이 아이들의 3차원 효과는요. 3차원 경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디자인에 가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가가지고요. 자, 마우스 포인터 올렸을 때 경사라고 나오는 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색깔이 좀 다 바뀌었네요. 그럼 위쪽에 색 변경이라고 있어요. 여기 클릭하셔서 얘랑 똑같은 거 아니어도 되고요. 아무거나 첫 번째 있는 거 그냥 클릭할게요. 클릭. 그리고 글자의 색이 검정이죠. 그러면 홈에서 글자 색은 검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벌써 1번에 대한 도형이 끝났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네. 자, 그런 다음에 1번을 지금 여기 이 도형들의 색깔을 아직 안 바꿨지만 그룹 잡고 바꿔도 되거든요. 자, 그럼 그룹을 먼저 잡아볼게요. 제가 1번을 다 했다 그러면 1번에 대해서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하고 닦아내기 위해서 하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데 이 안에 우리가 드래그할 때 이 마우스로 선택하는 이 선택 범위 안에 1번의 배경이 되는 도형까지 다 들어오게끔 크게 드래그하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그룹화 그룹 해주면 돼요. 그 다음 애니메이션 해줘야 되죠. 닦아내기 위해서 위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곳에 가셔서 닦아내기 자 여기서 닦아내기 여기 있네요. 그리고 효과 옵션 눌러서 위에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항상 애니메이션은 초록색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겁니다. 일단은 1번 그룹을 끝냈어요. 2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색깔 바꾸는 것도 되거든요. 자, 여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빠르게 사사삭 도형을 그려볼까요? 자, 삽입의 첫 번째 도형은 리본이네요. 자, 그러면 별민 현수막의 첫 번째에 있는 위쪽 리본 드래그
자, 조절점을 이용해서 리본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자, 바로 밑에 있는 도형은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빗면입니다. 클릭. 자, 위에 있는 도형이랑 크기가 좀 비슷하게 그려졌으니까 자, 크기를 보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도형은 뒤에 있는 도형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화살표 모양이네요. 그러면 블럭 화살표의 이 모양이죠? 오른쪽 화살표 클릭, 드래그. 자, 그래서 일상활동 기록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조절점은 살짝 조절해서 이렇게 요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복사하고요. 자, 위쪽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주면 됩니다. 엔터 쳐서 스포츠 관리. 자, 그 다음 이 도형들 위에다가 이 도형을 해주겠습니다. 식생활 관리. 자, 이렇게 변형되는 도형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거든요. 자, 이 도형입니다. 블럭 화살표의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입니다. 얘를 클릭해서 이 가운데에다가 그리신 후에 조절점 있죠, 요거. 이 노란색 점. 이걸 이렇게 당기면 돼요. 요거를, 요거.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당겼습니다. 네, 크기 조절. 그 다음에 식생활 관리라고 적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서 살짝 배치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도형 해보겠습니다. 뒤에는 기본 도형에 가시면 팔각형이네요. 팔각형을 클릭해서 일단 그려주고요. 얘는 이제 배경이 되는 거니까요. 색깔을 좀 미리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겹치거든요. 똑같은 색깔이라서 아무 색이나 일단 적용하고 윤곽선도 검정으로 하고 여기서 하실 수 있거든요. 두께도 좀 두껍게 해주고 대시도 여기 파선으로 해주면 돼요.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할까요? 이 정도로 하고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파선으로 됐죠. 지금 제가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한 거예요. 두께랑 대시랑.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야지 이게 겹치지 않아서 잘 보여서 이렇게 먼저 한 거고요. 검진 그리고 유전자 정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검진 정보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가 지금 잘려 있잖아요. 양쪽이. 그래서 사각형에 가시면은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클릭하셔서 그려주시고요. 여기다가 검진 치료 작성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처방. 자, 유전자 정보부터 할까요? 자, 유전자 정보는 순서도에 있어요. 순서도에 가시면은 종이가 약간 이렇게 요거 순서도 문서 종이 느낌이거든요. 순서도의 문서를 클릭하시고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네요. 그러면 회전에 가가지고 상하 대칭을 하면 됩니다. 자, 상하 대칭을 하면 글씨를 썼을 때 글씨가 거꾸로 써지죠. 글씨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하 대칭을 한 후에 글자를 쓰시는 경우에는 위쪽에 텍스트 상자,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있는 거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방금 상하 대칭한 도형 위에서 드래그 하셔서 자, 유전자 정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했고요. 얘는 이제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왼쪽으로 정렬이 되니까요. 네, 됐습니다. 이번에는 처방 해볼게요. 자, 역시 도형에서 얘도 순서도에 있습니다. 순서도의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클릭 중간에다 그려주고요. 처방이라고 적고 얘를 회전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올려서 회전의 단추가 나왔을 때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 검정색 연결선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도 도형에서 자, 선에서 이거죠. 꺾인 화살표 연결선 클릭하셔서 자, 이 점과 이 도형의 중간의 점과 이 도형의 중간의 점을 연결한다라는 느낌으로 자, 클릭하면서 마우스 떼지 마세요. 누르면서 끌고 와서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정확하게 점에 찍히는 느낌이 들어요. 자석처럼 딱 붙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때 손을 떼시면 돼요.
연두색으로 나오면 맞게 된 거고, 만약에 연두색으로 안 나와서 흰색으로 돼버렸다. 그럼 이 흰색의 점을 끌고 와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둘 다 연두색 점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서식에서 윤곽선에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검정색으로 하고, 네, 두께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여기 세모 화살표 모양이라서 두께만, 색깔과 두께 정도만 바꿔줄 수 있겠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역시 2번도 크게, 아이고, 제목이 선택됐습니다. 조심해서 이 비어있는, 여기 슬라이드 비어있는 공간에서 제목이 선택 안 되게 조심하세요. 크게 드래그를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글꼴 바꿔야 되잖아요. 글꼴 아까 굴림 18포인트였거든요. 그럼 여기 홈에서 굴림 18포인트 엔터 하고 나서 일단 전체적인 글꼴이 검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검정으로 해요. 그 다음에 얘만, 이 스포츠 관리가 지금 얘만 지금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테두리 눌러서 얘만 흰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글꼴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그룹을 잡고 애니메이션까지 주고 색상은 바꿔도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그룹화 그룹을 해주면 하나로 합쳐져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애니메이션 봐볼게요. 자, 2번의 애니메이션은요. 바운드라는 애니메이션을 주라고 합니다. 그룹화 했죠, 우리? 자, 바운드 해볼까요? 애니메이션에 가셔서 크게 볼게요. 자, 바운드 안 보이죠, 글씨가? 그러면 여기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바운드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운드가 여기에도 있어요. 우리는 나타내기에 있는 이 초록색만 나와요. 여기에 있는 걸로 해주셔야 돼요. 바운드 클릭하면 이렇게 통통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1번, 2번 이렇게 나오면 맞게 하신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지시사항대로 다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조건 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시고 시간이 1시간 안에 다 돼서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색깔 바꿔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색깔을 바꾸시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면 안 돼서 일단은 만들고 글꼴 바꾸고 그룹하고 애니메이션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바꾸는 걸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하면서 바꾸셔도 되고요. 네, 이게 좀 그룹이 잡혔지만요. 이 도형을 클릭하면 이 안에가 또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클릭하고 서식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에서 원하시는 색상 클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만약에 뭐 선의 색깔도 바꾸고 싶다면 윤곽선에서 바꾸면 되겠죠. 자, 뭐 같은 윤곽선을 한꺼번에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시면서 윤곽선은 뭐 검정색으로 해도 좋고요. 네. 색상 바꾸실 때는 여기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뭐 다른 채우기색 가셔가지고 표준 이런 데서 해주면 너무 좋고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도형 서식을 눌러서 채우기색 단색에서 해도 돼요. 편하신 곳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같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 Shift 키를 눌러서 지금 여기는 조심하세요. 글 상자 선택 안 되게 뒤에 도형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실선에 검정색은 같이 바꿔도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같이 한꺼번에 Shift 누르면서 하시면 좋고 색상은 클릭해서 채우기색 단색에서 원하시는 색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색상을 바꾸는 것은 다른 걸 다 하고 바꾸는 걸로 추천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 예쁘게 또 도형을 꾸밀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여기까지 바꿔보겠습니다. 초반까지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비슷해요. 자, 이래서 우리가 색상을 바꾸는 게 이게 재밌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꽤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를 꼭 하고 하세요. 됐습니다.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기출문제를 자, 6번까지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멋지죠?
이것도 하고 나면 또 우리가 해야 되죠. 확인을 해야겠죠. 네, 확인하기 전에요. 일단 이거 닫고 일단 화면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번 하시고 나서 이 안내선 있죠. 요거. 이거를 없애는 것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슬라이드 비어있는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눈금 및 안내선에서 안내선 체크 풀어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저장 또 할까요? 네.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또 F5를 눌러서 확인 안 할 수가 없죠? F5를 눌러서 자, 크게 한번 슬라이드 쇼 한번 봐볼게요. 클릭. 자, 여기서 이제 올려서 손가락 나오네요. 하이퍼링크 잘 됐구나. 클릭. 동영상 나온다고 했죠? 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 넘어갔습니다. 요렇게. 자, 그다음에 표, 차트.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은 움직임까지 나오죠? 클릭하면 1번 애니메이션, 클릭하면 2번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누르면 마무리. 저장하고 시험장에서는 답안 전송까지.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두 번째 기출문제도 함께 해봤습니다. ITK 파워포인트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ITK 파워포인트는 어려운 기능은 없지만 스마트 아트와 도형을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6번 슬라이드를 좀 더 집중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K 파워포인트도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